안녕하세요, 부산처자입니다. 매번 생존 신고하듯이 이렇게 찾아오는 부산처자인데요.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드디어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예! 한 3년 걸린 것 같은데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막연하게 목표가 10,000명이었는데 저에게는 그래서 꿈의 숫자였습니다. 지금도 실감은 잘 안 나는데요.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제 영상들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부산의 뿌리와 같은 곳, 부산의 중심지이기도 했었던 부산의 옛 이름이기도 한 동네, 그 동네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코스가 될 겁니다. 남포동에 있는 그 중구와 서구 일대가 일제 강점기와 피난 시절의 부산 역사였다면은 이번에는 그 이전 시대인데요. 삼국시대와 특히 조선시대의 부산의 역사인데요. 우리 같이 조상들의 숨결을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부산 동네의 찐 맛집까지 제가 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부산 동네 역사 탐방, 시간 여행, 맛집 탐방까지 같이 한번 떠나보입시다. 영상 첫 장면이 온천장 입구 교차로에서 출발을 했었는데요. 시시골 고개를 넘어왔고요. 명장초등학교 쪽으로 오다 보면 오르막 언덕배기에 동네 읍성의 입구, 이렇게 인생문을 만나게 됩니다. 조선시대 동네 읍성의 성벽의 일부분이 복원이 된 것인데요. 그리고 이 고개는 인생문 고개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이 성문을 통해서 피한 사람들은 모두 살았다고 해서 그래서 인생문이라고 부른다고도 하고요. 또 인생무상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지명이라고도 합니다. 인생문 고개를 넘으면 얼핏 봐도 초록초록한 잔디 언덕이 보일랑말랑 보이는데요. 여기에 부산 복천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무료 주차장도 있고요. 입장료도 다 무료입니다. 여기는 부산에서 대표적인 삼국시대 무덤들이 모여있는 복천동 고분군입니다. 동래구 복천동 중앙부 완만한 낮은 언덕 위, 그러니까 구릉 위에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폭만 80에서 100m 정도가 되고 길이도 약 700여 미터에 이를 만큼 엄청 넓은 곳인데요. 고분 위에 저렇게 네모난 모양이 무덤이 있던 자리를 표시해 놓은 것이라고 하고, 조사 결과 복천동 일대 지배계층의 묘역으로 169개의 무덤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 무덤 안에는 토기와 철제 갑옷, 그리고 금속으로 된 장신구 등 엄청 발굴이 되었는데 총 6,900여 점의 유물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 유물들하고 무덤의 모습은 바로 앞에 있는 복천박물관, 그리고 또 여기 야외 전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복천동 고분군 중앙에 있는 야외 전시실인데요. 5세기 중엽 가야시대의 덧널 무덤, 덧널은 곽을 말합니다. 그 덧널 무덤의 내부 모습을 발굴 당시 그대로 볼 수 있는 전시실인데요. 발굴 시기는 1989년이었고요. 보면 무덤에 주인과 함께 매장된 순장자의 뼈 흔적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끔찍하지만 당시 한반도 경상도 지역 여기에 있었던 순장 문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무덤들은 다행히 도굴 당하지 않은 무덤들이 다수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발굴이 된 건 2006년이었는데 지금도 대부분의 무덤들이 발굴이 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보존 처리되어서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후세에 더 발전된 과학으로 발굴이 되길 바라고 그렇게 놔둔 것이라고 합니다.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복천동 고분군 바로 앞에 함께 위치하고 있는 복천박물관에 왔습니다. 1996년에 개관한 곳이고요. 바로 앞에 있는 고분군에서 발굴이 된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시립박물관 다음으로 규모가 큰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본격적으로 무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매장하는 의뢰를 한 시기가 신석기 시대부터인데요. 제1전시실에는 그 신석기 시대에서 삼국시대까지 한국 무덤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요. 위층의 제2전시실에는 장신구나 가야 유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유물들이 가치가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그 세로로 긴 철판을 이어서 만든 갑옷이나 철로 만든 투구나 목가리개 같은 그런 보호장구의 반 이상이 여기 복천동 고분군에서 나왔다는 건데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4세기 당시 그 가야의 사람들이 제작한
순수한 국내산이라는 것인데요. 일본보다 앞서서 갑옷이나 투구가 무더기로 나왔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일본인들이 주장하던 임나 일본 부설이 여러모로 틀렸다는 것이 밝혀질 수 있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임나 일본 부설. 임나는 금강가야의 다른 이름이고요. 4세기 후반에 일본이 한반도 남부지역 여기 가야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를 하고 200년간 지배를 했다는 일본의 주장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한반도의 판갑, 그러니까 철로 만든 갑옷이나 투구 같은 것들이 일본으로 수출이 된 것이라는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구리판 위에다가 금박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금동관이라고 하고 신라는 금관이라고 하고 그거는 94%의 성도를 가진 금관이라고 막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로 경주 김씨들 마립관이 등장하면서 금이 복천박물관을 나왔고요. 오른쪽으로 엎어지면 커다란 거리에 동네 읍성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동네 사적공원이기도 한데요. 복원이 된 동네 성과 동네 읍성 역사박물관, 또 장영실 과학동산하고 아까 봤던 복천동 고분군과 복천박물관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서 사적공원입니다. 산책길 따라서 오다 보면 첫 번째로 보이는 여기는 동네 읍성 역사관인데요. 동네 읍성지 문화재 보호구역을 정비하면서 그때 건립이 된 것인데 한옥으로 된 동네 읍성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작은 역사박물관입니다. 여기는 동네 읍성지의 야외 공연장 겸 광장인데요. 북문 옆에 있어서 북문광장이라고도 하고 읍성광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되게 풍경이 예쁘죠.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광장에서 앞에 보면 북문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제가 아까 다녀갔던 동네 읍성 역사관 지붕이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장영실 과학동산이 야외에 있습니다. 여기는 동네 사적공원에서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북문입니다. 복원이 된 문이고요. 근데 여기 북문은 별도의 다른 이름이 붙어 있질 않는데요. 그 이유는 임진왜란 당시에 경상 좌병사 이각이 엄청난 수의 왜군을 보고 여기 북문을 통해서 몰래 도망쳤는데, 그래서 장수가 도망친 부끄러운 곳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어있질 않다고 합니다. 여기 동네 읍성은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 때까지 쌓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조선시대 현재 부산 당시 동래부의 행정 중심지를 삥 둥글게 둘러싸고 있었던 읍성이고요. 또 현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읍성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또 임진왜란 때 당시 일본군의 1차 공격 목표였던 곳이어서 왜군들과 비장한 전투를 벌였던 격렬했던 싸움터이자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동네 읍성의 북장대를 가고 있는데요. 가는 길에는 이렇게 울창한 편백나무 숲의 산책길이 일품입니다. 북장대의 그 장대란 전쟁이나 군사훈련 시에 지휘를 위해서 대장이 자리를 하던 지휘소 같은 누각을 말하는데요. 주로 성 전체의 상황이 바로 파악이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 동네 읍성에는 동쪽, 서쪽, 북쪽 이렇게 높은 곳에 장대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쉽게 올라오는데 혼자서 죽을 똥 살똥 올라온 여기는 동네 읍성 북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북장대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여기서 해맞이 행사도 하던 장소인데요. 높아서 전망이 좋습니다. 해운대 고층 건물들도 보이고요. 초읍의 백양산까지도 조망이 가능한데 부산의 풍경이 한눈에 보일 뻔했는데 나무에 반은 가려져 있네요. 자, 이제 동네 읍성을 내려와서 차로는 한 5분 거리, 걸으면 한 15분 걸릴까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명륜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동네 향교에 왔습니다. 여기 앞에 교차로는 워낙 교통량이 많아서 많이들 다니시지만 여기 안까지 들어와 보신 분은 거의 없지 싶은데요. 여기가 동래구 명륜동인데 그 이름도 여기 동네 향교 안에 있는 명륜당에서 유래가 된 것이고요. 조선이 건국이 되면서 각 지방에 향교를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는 동네 지역의 조선시대 국립지방교육기관인데요. 당시에 여기에는 정육품의 교수 1명하고 학생의 정원은 70명이었다고 전해지고요. 유교를 교육하고 학문을 배우던 곳입니다. 아이고, 아직 보여드릴 곳이 무지 많은데 바쁘다 현대사에 한번 서둘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안락교차로이고요. 여기 모르면
부산 사람 아니죠. 부산 충혈사에 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무조건 소풍이나 현장학습으로 꼭 한 번은 오는 곳입니다. 충혈사 입구로 들어오면 왼쪽에 1978년에 조성된 의중지 연못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를 의자에 무거울 중자를 쓰니까 옳은 의가 중요하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연못이 이제 보니까 아담해 보이네요. 여기는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산 충혈사입니다. 1592 있을 때가 아니다 할 때 그 1592년 이름은 절대 안 까먹죠. 예, 임진왜란 당시에 부산 지역에서 왜적들과 싸우다가 뜻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호국 선열들의 영령을 모신 사당입니다. 동래읍성에 관련된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가게 되면 동래부 순절도 이 그림을 만나게 되는데요. 임진왜란 당시에 동래성에 치열했던 전투 장면을 그린 전쟁 기록화입니다. 당시 상황들이 리얼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동래부사 송상현이 북쪽 왕을 향해서 하직 인사를 하는 순절 직전의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제신할 때 예. 이거 입고 지낸 옷이에요. 그 지금 한지 있죠? 네. 한지로 만든 거라고요? 한지에 옷칠하고 한지에 그 위에 또 한지 얹히고 또 옷칠하고 잘못 들었죠? 근데 튼튼한가 봐요. 네, 그러니까 한지 지금 한지 엄청 많이. 있잖아요. 예. 그거도 그 서랍장도 만들고 하는데 그만큼 탄탄하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탄탄하고 가볍고. 여기는 충혈사 내에 있는 기념관인데요.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해설사님께서 먼저 와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와서 계단으로 한 단을 더 올라오면 왼쪽에 의열각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왜군에 항거하다가 순국한 연려들을 모신 사당인데요. 여기에는 이름 없는 무명의 의녀 2명, 그 그림에 기와장 던지던 그 2분과 그리고 송상현 공과 정발 장군을 따라서 순절한 연려 2명, 이렇게 4인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충혈사 본전은 임진왜란 당시 부산을 지키고자 외적과 맞서 싸우던 여기는 충혈사에서 가장 높은 곳 본전입니다. 여기에는 동래부사 송상현 공과 부산 진성에서 순절한 부산 진첨사 정발 장군, 그리고 다대진 첨사 윤흥신, 이렇게 3분의 신의가 중앙에 모셔져 있고요. 또 무명 용사들의 위패들도 뒤에 같이 모셔져 있는데요. 무슨 마음이셨을까?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신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 뭉클하고 절로 숙연해집니다. 다시 내려와서 충혈사 입구, 아까 연못 옆길로 해서 군관청과 동장대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산불 방지를 위해서 1년 중에 6월에서 10월까지만 개방이 되고요. 거기다 우천시 우천후에도 출입 금지라서 사실은 1년 중에 볼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째로 올라온 여기는 군관청입니다. 조선시대 동래부 군관들의 집무소였는데요. 현재 동래 지역에 있는 관악 건물 가운데서 원형이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 길이 맞나? 어이구, 풀이 아닌가? 저기로 가야 되나? 어디고? 아닌가? 아이고, 잘못 왔나? 길 있다. 아, 저기 있네. 표지판 하나만 해주지. 어이구야. 사람이 잘 안 오는가 봐, 여기는. 똥 싸는데 왔습니다.